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우타라칸드주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산불이 7달 동안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 우타라칸드에서 첫 산불 신고가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야 9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면적은 1144헥타르에 이릅니다. 이달 들어서만 5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로 지금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로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밭에 놓은 불이 산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종이 가방을 고쳐들더니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수화기를 듭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14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꽤 많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조금 봤던 것 같아요.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좀 구부정했어요. 한참 통화를 한 상대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복명지구대 경찰입니다. 남성은 청주 흥덕경찰서 형사를 사칭했습니다. 30대 초중반 여성 수배자를 찾는다며 이름 하나를 불러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실제 형사의 이름을 대는데 속아 넘어가 시키는 대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뒤늦게 발신번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되물었지만 남성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입니다. 이곳에서 해당 지구대뿐 아니라 3곳에 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위험에 노출된 피해 여성은 모두 7명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1명을 뺀 6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시외버스를 타고 청주를 빠져나간 남성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뉴욕의 초등학교에서 한 소녀가 야무지게 김밥을 만드는 영상. 조회수 800만 회에 육박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미국에서는 K푸드, 김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량이 한 해 사이 16%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Hi, my name is Avery. Here's what's in my lunchbox. 엄마가 준비해줬다며 도시락통에서 밥과 호일, 김을 꺼내는 소녀. 작은 김 위에 밥을 얹어 야무지게 꾹꾹 눌러 편 뒤 돌도 말아 김밥을 만듭니다. Roll it up. And this is kimbap. 왜 김밥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김과 밥의 조합이 좋다고 답하는 소녀. 지난해 뉴욕시 공식 SNS에 올라온 1분 채 안 되는 영상이 조회수 777만 회를 넘기며 계속해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여러 도시락을 소개하는데 유독 김밥 영상이 인기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김밥 인기는 뜨겁습니다. 지난해 유명 마트에서 판매한 냉동 김밥이 SNS를 통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his Trader Joe's kimbap has been all over my For You page. Ooh. That's really good. That's super good, actually. 김밥뿐 아니라 라면, 김치 등 K푸드 수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서만 수출액이 우리 돈 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수출액이 4억 7,8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기를 끈 김밥 영상에는 옛날에는 냄새 날까봐 김이나 김치는 숨어서 먹어야 했다며 당당한 너를 보니 눈물이 난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통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느껴진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오후 조용한 해변가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집니다. 학교와 주택 등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겨냥한 이날 공격으로 5살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Дітей 5-річна дівчинка, в якої забіг грудної клітини середньої важкості, і 16-річна дитина також середньої важкості. Навіть немає поки анкетних даних, зараз це перевіряється, уточнюється.
폭발은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국립 오데사 법학대학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화 속 건물과 비슷해 현지에서는 해리포터 성으로 불리는 유명 건물입니다. 폭발 형태로 볼 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 폭탄이 터지면서 자탄 수백 개를 흩뿌리는 집속탄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비인도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전 세계 120개 국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Тип його встановлюється, для цього є відповідна експертиза вибухотехніки. Зараз працюють усі відповідні служби, 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надзвичайних ситуацій, усуває наслідки цього удару. 이틀 뒤인 오늘 새벽에도 오데사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동부 전선에 이어 남부 오데사에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연휴에 장마철 같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남과 전남이 어제부터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경남 고성에선 불어난 물에 휩쓸렸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또 경남 합천에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급히 주민들 구조에 나섰습니다. 남부지방 피해 상황 배성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남 합천군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도로가 흙탕물에 잠겨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진입합니다.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서 마을 2곳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2시쯤. 한 12시인가 그래서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자다 깨서 나갔지. 나가보니까 거의 그 사람 가슴 높이 물은 차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까지 두 마을에서 주민 40명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어제 오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주민 A씨였습니다. A씨는 논에 들어찬 물을 빼기 위해 나섰다가 발을 잘못 디디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에서도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성과 해남, 강진, 순천, 광양, 고흥 등에서 조생벼 243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보리류 1278헥타르가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보리류만 축구장 1790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보성군에선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주민 9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경남과 전남 지역에 평균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이 267.5mm, 광양 265mm, 경남 남해 262mm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 소방본부에 접수된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폭우 강풍 피해 신고는 151건에 달했습니다. 한때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진 제주는 한라산 삼각봉 951mm, 진달래밭은 937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풍 탓에 어제 73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던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정상 운행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스라엘이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결국 지상군을 투입할 걸로 보입니다. 라파에 있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미국에도 작전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신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탄 일가족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지에 따라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군은 해안가의 인도주의 구역을 확대했다며 라파 동부 주민들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피 규모는 약 1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 진입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현지 시간 5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쏴 이스라엘군 3명이 숨지자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파 작전을 공언했습니다. חמאס למעשה לא מתכוון ללכת לשום מתווה הסכמי איתנו. המשמעות של זה, פעולה ברפיח ובכל רצועת עזה בזמן הקרוב ביותר. 이스라엘은 또 맞대응으로 로켓 발사 지점인 라파 인근 주택도 공습했습니다.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도 라파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자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에는 14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지상작전을 만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No amount of pressure, no decision by any international forum will stop Israel from defending itself. If Israel is forced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alone. 한때 진전을 보이는 듯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종전을 요구하는 하마스와 그럴 일 없다는 이스라엘이 맞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군 투입 수순에 들어가면서 휴전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성과 닮아서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대학 건물이 러시아 공습으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남부에 이어서 동부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장악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한 건물 지붕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진화 작업에도 불씨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성과 닮은 것으로 유명한 대학 건물이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받아 화재가 난 겁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Я це все почула, це прямо переді мною було, двері всі відчинилися, скло тряслось дуже сильно. 우크라이나의 무기 부족을 틈타 러시아군이 매섭게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 도네츠크의 마을들을 추가 점령해 동부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최소 3곳에서 러시아군에 밀려 후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체 영토의 18%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에 서명했는데 무기가 도착하기까지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점령지를 최대한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기난에 이어 병력난까지 겹치자 현지에선 이른바 할배 부대로 불리는 60살 이상의 의용군도 나타났습니다. Якщо не хоче, ти його хоч палкою бий, він не буде воювати. Якщо людина хоче, він може і в 100 років піти.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연령도 27살에서 25살로 낮추며 병력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